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자, 두 번째로는 시장의 자산의 모습은 이런다는 거 대충 이제 머릿속에 딱 큰 흐름을 짚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오늘 내일 휴전한다고 난리치고 있죠. 원래는 저번 주말까지 하마스한테 이스라엘이 공을 넘기면서 휴전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라 했는데 이제 일주일 더 보자 얘기가 지금 미국이 직접 건너와 가지고요. 토니 블링컨이 사우디나 이집트나 카타르 그 중재팀 끌고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가지고 하마스하고 CIA 국장까지 지금 건너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골치 아파졌어요, 미국이. 이 바람의 변화는 제가 5일 전에 제 채널에 커뮤니티 탭이 있어요. 게시판처럼 여기다가 제가 올린 글,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미래가 바뀝니다 라는 글에서 정말 이 사람들의 어떤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가 지금 미국의 마스터 플랜을 지금 갑자기 멈추고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얘기를 여기다 적었는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지구인들은 세력들의 의도대로 급격한 이념 선동과 진영 논리, 대립과 갈등에 눈이 멀어갖고 막 그 사람들 뜻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양상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처럼 극렬 우경 지도자가 전부 대통령이나 총리로 이렇게 많이 뽑힌 적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변화도 그런 세계의 흐름 변화에 같이 묻어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그랬다 쳐더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립에서부터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죠. 아직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질곡의 그 역사, 대립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일 아니니까 관심 없다 하고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죠. 제대로 언론에서 공정한 시선으로 나오지도 않고 항상 이스라엘, 유대인과 미국 입장에서만 나왔으니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갈등의 시작과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는 판단 근거를 오직 지난 10월 7일부터 일어났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넘어와서 일으킨 비인간적인 침공과 만행, 거기에 지금 모든 방점을 두고 있죠. 정말 우물한 개구리 시각이죠. 그런데 과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몇십 년에 걸친 대립의 역사를 우리보다 비교적 소상하고 공정하게 접해온 세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권력에서 틀어막으려고 해도 드디어 참지 못하고 약 보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특히 이런 건 역시나 젊은이들이 나서죠. 젊은이들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부터 봉기에 나서기 시작했죠. 지금 미국 전역 1000명 체포였다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학으로도 난리가 났고요. 지금 영국 대학에서도 독일에서도 지금 베를린에서도 막 난리가 났고 아일랜드, 스위스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선거에도 역풍이지만 무엇보다도 세력들의 마스터 플랜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죠. 원래는 얘네들이 정말 무섭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4월까지만 해도요. 지난 한 달 동안 기사에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다뤄서 그러지 놓치지 않고 본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이스라엘과 이란 세력의 중동 전체의 어떤 서방 세계와 이란을 악에 축하고 이 양대 진영의 갈등,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 세계 전체와 러시아 전체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키운 것처럼 4월 달에 그걸 키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제 많은 작전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뉴스들인데요. 갑자기 중국 은행도 어떻게 서방의 경제 시스템에서 일부 제재하고 은행들 거래 못하게 끊겠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나왔었어요. 왜 했더니 러시아를 지금 중국이 밑에서 돕고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이념 논리, 진영 논리를 통해서 지금 경제 디커플링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경제 디커플링 끝장 보면은 세계 경제는 10년, 20년이 힘들어지는 거고 기축통화 힘은 더 커지는 겁니다. 누구는 좋겠지만 나머지 세계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또 지금 봅시오. 이란에 뭐 책임이 있네 없네 처음부터 몰아가면서 결론 나기도 전에 4월 한 달 동안 이란하고 석유 거래하는 국가는 제재하겠다고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란에 대한 석유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이미 그냥 결정 봤어요. 가결했어요. 의회에서 가결해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란 석유 수입한 나라가 어디냐 보면서 역시 중국이죠. 중국 니네 같더라. 여기에 대해서 니네도 경제 제재하겠다. 이미 법안 나왔고요. 지금 작년 초부터 제가 영상 만들면서 블로그랑 썼던 거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까지 요거 하나의 악의 축으로 다 모아서 전 세계가 다 이 전선에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전선을 쫙 만들어 갖고 저쪽 나토 형님들이나 한미일 여기저기 연합군이나 같이 모여서 맨날 슈퍼 연합군 훈련하고 서로 간에 막 저쪽 항공모함도 우리나라에 5월까지 막 와가지고 지금 다 싸잡아서 전 세계를 반으로 전선을 가르고 얘네들하고는 전부 경제 제재하고 무역도 하지마, 금융도 하지마 깔라놓으려고 하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브릭스에 들어가려는 나라들은 더 세게 압박하고 하는 거. 그거 지금 이번 4월에 완성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자, 미국도 러시아 군사산업 지원한 중국 기업들 추가로 더 얼마 다 제재하고요. 전쟁이나 이념을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가 죽이고 싶은 애들 지금 막 죽이고 기축통화 체제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모든 기축통화가 아닌 신흥국들 경제도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새우등 터지면서. 요거는 4월 30일 기사인데 이미 하원 의원인데 공화당 하원 의원이 대놓고 얘기하죠.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이 네 개가 문제다. 얘네들을 어떻게든 하자. 자꾸 이렇게 4월 한 달 동안 네 나라를 다 한 패키지로 묶어갖고 경제 제재 합시다. 군사 제재 합시다. 엄청나게 선동들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4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이란이 막 참지 않고 대응을 했으면 보십시오. 저 이란 저 또 나쁜 놈 만들어야 됩니다. 막 하면서 또 여론 선동하면서 예전에 푸틴 그 했던 것처럼 전 세계 이걸 만들어서 순식간에 더 많은 경제 제재를 하는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왜?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줘. 국제사회에서 저렇게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전쟁이고 나발이고 팔레스타인 주민들 학살 끝내라 라는 식으로요.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맨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홀로코스트를 맨날 주장을 하면서 자꾸 이 하마스 이런 애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 죽고 있다. 뭐 옛날 우리가 당한 홀로코스트다. 거기에 빗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직도 제 이란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은 이란 시리즈 한번 꼭 보시고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의 시작 갈등이 어떤 식으로 됐고 사실 누가 그동안 더 억울하게 많이 당한 입장인가. 그리고 뭐 누가 더 억울하다 그런 걸 떠나서 이걸 핑계로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을 너희 민간인도 하마스 저기 포탄 날르고 뭐 숨겨주고 도왔으니까 니들도 죽어야 돼. 똑같은 입장이니까 라는 게 얼마나 그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돌리고 전쟁 범죄인가를 이거는 기본 상식이고 지식인데 한번 좀 아직도 정말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이란 시리즈도 한번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 예전에 그 6.25 때나 뭐 이럴 때 태극기 휘날리면 뭐 아니 뭔 영화가 그랬지? 뭐 남북은 태백산맥 그런 거 봐도 나오잖아요. 그 와가지고 다 자기네 동네 뭐 자기 작은 아들이고 해가지고 먹을 거 챙겨주고 뭐 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낮에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어젯밤에 저기 빨치산 내려왔는데 감자 몇 개 준 애들 누구야? 불러내서 옆집 작은 애미가 저기 사회주의인가 뭔가 서울에서 유학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하겠다고 그거 하는데
그놈들은 나쁜 놈들일지 몰라도 와서 아재 저기 밥 좀 주시오 나 배고파 죽겠어 하니까 아이고 이 자식 세상이 왜 이렇게 됐니 하고 감자 좀 챙겨줬다고 같은 빨갱이라고 낮에 다 총살시키고 죽였죠. 밤에는 또 빨갱이 놈들이 내려와가지고 누가 국군 도와줬냐 주민들 가려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참 그 민간인들을 그런 식으로 같은 편 똑같은 놈이다 해서 죽이는 건 전쟁 범죄입니다. 네, 여기 또 직접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 할아버지가 시위에 직접 나왔었죠.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극렬 시오니즘은 절대 우리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탄압을 몸으로 겪고 생존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주장하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는 게 옛날 나치가 우리 유대인 학살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자기가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 경제계, 금융계, 정치계를 꽉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도 나온 뉴스인데 이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반전 시위 참가하는 대학생들 니들 다 인공지능의 힘으로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니네 취업할 때 아무리 니들이 복면 쓰고 경찰들하고 몸싸움하고 해도 CCTV에 다 찍히고 인공지능이 다 안면인식 해가지고 네가 어떤 대학 어떤 놈인지 다 알아내고 니들은 절대 취직 제대로 여기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떠들었어요. 너무 무섭죠? 우리나라 예전 정권의 뭐 블랙리스트, 연예인 블랙리스트 그런 건 저리 가라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와 민주의 제일 큰 형님이어야 되는데 미국도 이렇게 되네요. 그럼 미국 안 돼요. 결국 국제사회에서 원래는 4월달 내내 저렇게 온갖 경제 제재 막 이런 거 몰고 가면서 연합 패키지로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란을 다 같이 규탄하고 제재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해서 전 세계를 반으로 깔는 최종판 대립 구도가 4월 달에 어떻게든 완성하려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틀어졌어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사람들이 여론 압박이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선동당하지 않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전 세계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인들이 국제기구 회의 나와갖고 미국 이렇게 하자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렇게 자기들도 자기 뒤에 그 정치인 자기 나라 그 여론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민심이 천심이 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뭐 다들 뭐 자기들 생각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 사람들 생각은 틀리니까.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에 있든 간에 반대되는 생각은 그래서 다 죽어라 하고는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유 꼴 보기 싫어 이놈의 세상 다 같이 망하자 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는 더 큰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 개인 여론이나 이런 거에 선동되지 않고 개인만의 고찰을 통해서 어떤 나는 이것이 어떤 내가 보는 최고의 어떤 가치에 비추었을 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전하셨으면 너무 극렬하게는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지만 자세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그대로 그 의사에 맞는 행동을 자기가 보여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지금 국제형사재판소가 굉장히 용감해졌죠. 국제형사재판소 옛날에는 저기 뭐 굉장히 많이 휘둘렸어요. 미국하고 G7이 하자는 대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든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이 정권 눈치 보고 막 휘둘리는 것처럼. 근데 어떤 정권에서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검찰이 그때부터는 또 굉장히 공정해지죠. 종종.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요새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국제전범으로 지금 체포하겠다고 지금 난리 내고 있어요. 미국이 이건 아니다고 압박을 넣는데도 오히려 미국 상원 의원 등한테도 막 뭐라고 개깁니다. 지금 뭐
우리는 정당하게 딱 보니까 네타냐후의 전쟁 범죄 이런 거 조사하고 제대로 지금 특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미국 상원의원이 나와서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막 떠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했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뭔가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사회도 변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란이 아주 잘 참고 있어요. 정말 이란이 이렇게 참을 수가 있다는 게 대단하죠. 이란도 이번에 마음을 독하게 먹은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공습한 거 지금 보니까 결국은 자꾸 이제 미국에서 막 밝히죠. 야, 우리가 최첨단 어떤 이거 다 첩보 이걸로 보니까 뭔 들어오는 개뿔.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확실하게 이란 방공망 무력화하면서 때린 게 맞아. 계속 사방에 떠드는데도 그러면은 이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자기네 그거를 타격하고 갔다는 거니까 보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슬람 무장혁명 세력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하잖아요. 입도 뻥긋도 안 하고 입장 표명도 안 하잖아요. 지금 2주가 넘게. 그러죠? 진짜 잘 참는 겁니다. 이란이. 이러면은 와 이란이 발끈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저 4월 달에 저런 작전들 하면서 순식간에 여기를 러시아 그 유럽 전선처럼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란이 이렇게 잘 참으니 뭐 안 되는 거죠 지금. 물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란은 안 움직여도 맨날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헤즈볼라, 그 옆에 시리아 맨날 치고받고 했어요. 또 지금 요새 휴전안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며칠 전부터 이거 하기 전에도 이미 4월 달에 라파 지역 계속 공습해가지고 어린이 막 18명 등 몇십 명씩 민간인들 죽고 했습니다. 하마스를 때려잡겠다. 근데 하마스가 저기 어디 숨어있는 것 같다 하면 그리 때려가지고 무조건 그 지역에 같이 뭉쳐있는 민간인들 몇십 명씩 같이 죽이죠. 근데 이게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는 거고 국제사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란과의 확전을 야기시켜서 중동을 거대한 화약고로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의 변화 때문에 불발탄처럼 지금 4월 달에 잠시 위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G7이 야심차게 세계인들을 선동해서 다시 이란을 재작년 러시아 푸틴처럼 빌런화시키거나 이것을 전 세계적인 연합 전선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던 4월 달의 계획이 지금 중대한 차질을 맞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걸 포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선 소식 조금 변화된 거 들으셨나요? 장거리 무기 원래 안 줬었죠. 러시아 본토 공격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도 이제 크림반도 공격하고 가끔 러시아 본토 깊숙한 러시아 정유시설 러시아가 정유 석유로 돈 못 벌게 해서 군사무기 못 사게 하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를 날아가는 드론을 이용해서 막 공격을 하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력들은 이 전쟁이 더 크게 확전으로 가는 거를 자기들 책임이 오게 될까봐 우리는 끝까지 말렸다 하려고 뭐 드론을 날려서 우크라이나가 치는 거는 못 본 척 하더라도 서방 세계에서 빌려준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치지는 말라고 계속 막아봤던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어물쩍 지난 4월 한 달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중동, 아시아 전선까지 다 연결해서 이거를 완성해서 세팅하려는 욕심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뭔 일이 있었냐면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죠. 이걸로 크림반도를 때렸어요. 드디어. 서방이 지원해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방도 눈 감아줬고 눈 감아준 것만 아니라 지금 영국에서 지원해준 장거리 미사일은 스톰 쉐어드 미사일이죠. 근데 영국이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영국이나 미국이 지원해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용인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집중 안 하고 다른 데 다 집중해 있을 때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다 용인하면서 이제는 서방 무기 받아서 장거리 무기 지원해 줄 테니까 장거리 무기로 마음껏 러시아 본토 때려라 이거예요. 이 전쟁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으로, 더 오래가는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넘지 말아야 될 섬을 은근슬쩍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월에 벌어진 거예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4월 내내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이 중국 가서 니네 왜 자꾸 러시아에 무기 부품 수출하고 있냐 이러면은 니네도 한편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니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하고 이란하고 맨날 만나고 있다. 얘네들 무기 거래하고 있다. 자, 결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밀착되고 있다. 요놈들 가만두면 안 된다. 아까 미국 하원에서도 나오고요. 나오죠. 또 유럽에서 이 나토 사무총장, 아주 이 미국에 충실한 그 강아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맨날 찝어왔던 양반이죠. 지난 4월에 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즉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이 지금 중국, 러시아가 여기에 지금 무기를 다 도와주고 있고 이란도 드론과 탄약을 북한도 보내고 있다. 결국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 중요하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시아에 중요하다. 우리 아시아, 나토, 유럽 다 손잡고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한꺼번에 다 우리 공동 대응하자. 자꾸 이렇게 또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4월 달에도 사람들이 맞아 저 나쁜 놈들 다들 그래야 돼 했으면은 세상은 또 그렇게 한 박자 확 휘감아졌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보다는 뭡니까? 저렇게 아무리 선동하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지금 더 목소리를 내는 건 가자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 지역을 기어이 공습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네타냐후 참 저놈 답이 없다 하고 네타냐후를 더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비난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미국이 지금 바빠졌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카이로에서 협상안이 진전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마스로서는 사실 이대로 버텨봤자 마지막 학살을 당할 뿐이지 어떻게 뭐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스라엘한테 무슨 반전을 꾀해서 승기를 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제 짓밟히고 끝나냐 여기서 끝나냐 그 차이죠. 즉 휴전 이후에도 얼마나 하마스 안위를 그나마 여기서 그만 죽이고 보장해 줄 거냐 그리고 가자지구 주민들 이후 자치권도 보장되느냐 이거 놓고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 서로 협상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똥줄이 더 타는 건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이대로 여기서 휴전안이 채택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임시 휴전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종전 2차 휴전안까지 가서 종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네타냐후 정권은 일단 실각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끌어내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너 지금 끝나기만 해봐. 너 지금 체포영장 들고 그러죠. 그리고 네타냐후를 밀어주는 뒤에 정파 극렬 시오니즘 정파도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모든 가자지구 다 몰아내고 거기에 다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가 다 빼앗고 다 추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까지 진행되다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절대 이스라엘은 사실 이 휴전안을 제일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휴전안 일주일 가면서 이번 일주일 되게 중요하네요. 어떻게 해서든 이 휴전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다? 우리 이스라엘 탓이 아니라 저 하마스하고 이란 탓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휴전안이 또 어그러졌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선동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휴전안이 성립이 되어도 사실상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어거지로 시오니즘을 완성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무리수를 둘 마음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들 보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5월달의 문제는 요거 같습니다. 미국이 과연 언제쯤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버릴 것이냐. 미국으로서는 애초부터 네타냐후 꼴통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얘만큼 계속 중동의 불씨를 이어갈 인물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거죠. 브릭스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란이 나쁜 놈 되기보다는 오히려 네타냐후가 나쁜 놈이 되는 이 과정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불편해졌죠.
미국이 주도하려는 이 새로운 신냉전 세계 질서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네타냐후랑 미국이 붙어있기 때문에 미국 편도 자꾸만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미국은 일단 애초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이렇게 그 싸움을 붙여갖고 이란을 나쁜 편으로 해서 이란을 경제 제재하고 더 압박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중동 전체가 지금 조금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래서 중동의 세력들이 경제개발 제대로 해서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경제개발 도움을 주는 그 움직임을 막으려는,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네타냐후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지금 이란하고 화해하고 브릭스 들어가려는 건데, 그것만 일단 막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게만 된다면 일단 그게 차선책이 될 수도 있겠죠. 괜히 지금 무리하게 막 일을 진행시키려다가 네타냐후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이 망쳐지는 것보단 그게 차선책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문제는 지금 그래서 요즘 지금 토니 블링컨이 나가지고 지금 사우디하고 엄청나게 지금 저번 주부터 접촉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우디한테 미국이 가서 야, 이 전쟁 어떻게든 좀 안정시키는데 그 대신 니네 사우디 저 브릭스 가가지고 중국 러시아랑 손잡고 뭐 하지 말고, 뭐가 서운한데 우리 미국이 이만큼 해줄 테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손 끊고 브릭스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 다 뒤로 없던 일로 해라. 그럴 마음은 없냐? 아마 지금 그렇게 접촉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우디에 약속한 게 군사 지원, 핵무기 개발 등의 무기 지원 이런 거 다 해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붙은 건데 미국이 우리가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런 군사적인 지원, 수호 방위 조약 이런 거 해주겠다. 일단 그걸 당근으로 걸겠죠. 그리고 지금 빈살만이 막 첨단 산업 이런 거 유치해서 뭐 잘하고 싶은데 미국이나 G7이 사우디한테는 안 주거든요. 대신 그 옆에 2인자인 아랍에미레이트 두 나라가 항상 형님 동생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지금 모든 MS의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거 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밀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잘해보자. 옆에서 사우디가 질투하게. 그러면서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는 중국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뭐 지금 사우디 형님이 브릭스 들어가서 잘해보자고 한데 솔직히 나는 그냥 형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나는 원래부터 별로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미국이랑 당신들이 우리한테 인공지능이랑 첨단 산업 요거 다 붙어갖고 같이 해준다고 하면 금융이랑 우린 뭐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배신의 칼을 꽂았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하고 붙어서도 니들도 우리하고 손잡고 뭐 하고 브릭스하고 손 떼겠다고 하면 니들도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저렇게 우리가 잘 해준 것처럼 사우디 니네한테도 해줄 수 있어.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가 또 약점이잖아요. 네옴시티 지금 자금난 때문에 우리 미국 G7이 여기에 돈 좀 투자해서 좀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고 당근하고 채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우디하고 포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우디가 미국한테 포섭당해서 그래 하고 다시 한번 또 중국 러시아를 배신하게 되면 그때는 괜히 지금 세계에서 욕먹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끌고 갈 이유가 없죠. 미국이. 그때는 네타냐후가 버림받을 때입니다. 토사구팽당합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네타냐후를 막아주던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없어지죠.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 유엔 이런 데 막 국제형사재판소 와가지고 압박 넣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휴전을 하게 되고 잡혀가고 실각당하냐, 시오니즘의 꿈이 깨지냐, 요 문제겠죠. 근데 이 꼴통이 이 인간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까봐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었다고 하는데 거의 연설하면서 네타냐후가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안 도와주고 전 세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다. 끝까지 가겠다. 만에 하나 니네 미국이 다 버려도. 지금 벌써 그런 의지 표명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미국 측 입맛에 맞는 대로 지금 진실을 왜곡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수교를 맺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하마스 휴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안을 빨리 어떻게 맺게 해서 라파 지역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정식 외교관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고 정식 수교 맺는다고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이 그럼 딱 멈추게 되는 건 아니죠. 또 근다고 해서 주변 아랍국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이스라엘의 만행이 지금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요. 즉 이스라엘 사우디가 수교한다고 해봤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학살 맺고 휴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혀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나라가 수교 안 해서 휴전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들은 보면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면 이것이 앞으로의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 신경 쓰고 있다, 열심히 열내고 있다 하고 호도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땐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브릭스 체제 안에서 사우디가 붙지 않도록 마음을 돌려 세우려고 지금 회유하는 과정이고, 이 회유하는 과정은 왜 생겼냐? 이란이 악의 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4월 달에 국제적인 분쟁을 급하게 세팅해서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민심이 오히려 이란이 나쁜 놈이다 하는 소리보다는 그건 안 듣고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다 하는 소리가 더 커져버리게 되니까 급하게 또 전술의 변화가 지금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지금 떠드는 것처럼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정식 수교를 맺어봤자 지금의 이 전쟁 상태를 뭐 크게 막아줄 수 있고 뭐 그런 변화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사우디와 이란은 다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사우디가 미국의 당근을 받아들고 이스라엘을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인정을 해주면 브릭스 안에서 손잡고 들어가서 잘해보자 했던 이란과 사우디 세력이 다시 손 띄게 되는 거죠. 이란이 그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겠죠? 다시 띄어지고 두 나라가 손잡고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뭐 하자 하는 게 그때부터 또 결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갈기갈기 또 찢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간질 시키고 띄워놓고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손 못 잡고 중국, 러시아하고 협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정식 수교 사우디 보고 맺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우디 니네가 아쉬운 거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하고 지금 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동의 단합을 깨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자기가 토사구팽 당할까봐 이놈이 또 뭔 짓을 하지 않는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반기는 시장의 어떤 그 모습에서 크게 지금 앞으로 5월, 6월 짚고 가야 될 거, 후반기는 거시경제적 상황에서 특히 중동 전선에서 유럽 전선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오는가 짚고 가야 될 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총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음악 추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비 내리는 촉촉한 방 안에서 어두운 밤하늘이 따뜻한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음악 들으실 때 이태리 노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태리의 미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패티김 한영의 아무튼 대단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여자 가수분인데요. 지금 아마 연세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올해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신데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60년대, 70년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친 노래들 많이 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이분이 환갑의 나이, 60살의 나이에 지난 1999년도에 발표하신 노래입니다. 여전히 노래 참 잘 하시고요. 참 분위기 있고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